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교재 4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보셨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권리 변동이라는 이 개념을 제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요 법률 행위란 요 놈을 우리 계약이다라고 요래 불러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계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보는 게 이제 법률 행위 이걸 볼 겁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도 크게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그리고 성립된 법률 행위가 이제 효력 요건, 즉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래 세 개입니다. 당목의해서 당사자가 필요하다, 목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 요거를 내용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요 세 개가 있으면 성립이 되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련돼서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요거는 취소. 그러니까 우리 제4강착에서 4개가 기억나십니까? 취소사인데, 그래서 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을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요래 부르고요. 제한능력자는 요래 3개입니다. 미피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야들이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취소 사유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확정이 안 된다, 실현이 불가능하다, 강행 규정이 위반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러되면 이제 요건 전부 다 무효 사유들입니다. 요거 언급을 해드렸고, 자, 오늘 보실 내용이 요겁니다. 즉 법률 행위는 일단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만 법률 행위라는 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사 표시라는 것도 여기 보시면 크게 의사 표시도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즉 A라는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라고 하는 게 요게 효과 의사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게 뭐냐라고 하면 요게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혹은 요거를 뭐 진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생각만 해가지고는 의사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네,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요거를 이렇게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표시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의사 표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내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행위를 뭡니까?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라고 요렇게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까? 생각은 짜장면을 생각했는데 말이 짬뽕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말이 건너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골려주려고 골탕 먹이려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불일치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 표시가 유효하려 그러면 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단 일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러면 자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 불일치하고 하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넘어왔네요. 자 이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은 요 보십시오. 여기 107, 108, 109, 110조 해서 조문을 4개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조문 4개인데 자,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은 앞으로 요래 근데 4개인데 5종류가 있습니다. 요렇게 비, 통, 착, 사, 강 해가지고 요래 5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비, 통, 착, 사, 강 해서 요래 5개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혹은 의사표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는데 그 전에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 108, 109, 110조 자 비통착사강 요거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만 딱 뽑아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뭐 1, 2월 달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공통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첫째 아들은 자 비통착사강은 모든 법률관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곧 보시겠지만 뭐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이 규정이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 가공주 혹은 신공주 해서 하나 외우실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가족법상 행위에는 이 107조부터 110조가 107, 108, 109, 110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식인수행위 같은 거 상법행위입니다. 주식인수의 청약 같은 거 여기에도 비통착사강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따 여기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대신 설명은 요 내용은 설명은 여기만 하는데 이게 똑같이 이게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다 똑같이 자 적용제외에서 가공주에서 여기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자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확인 요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곧 우리가 조문을 보시겠지만 이 지금 비통착사강 요 조문들입니다. 야들은 모두 다 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요 조문 아주 중요한 조문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해서 이렇게 부를 텐데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똑같이 여기 다 적용이 되지만 제가 요거는 여기서 요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주로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통착사강 야들은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들이 다 나오는구나라는 거 그거 확인.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봅니다. 요것도 이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 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요 경우에도 의사 표시를 하는 자가 혼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하고 짜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각각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를 부르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를 착오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우선은 자, 기본적으로 요 틀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요래 해놓고 필요하면 제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가시죠. 자, 그리고 하나씩 봐 나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비진이 표시 혹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107조를 보니까 자, 비진이 표시 혹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소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진이 아니 진이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뭡니까? 비진이 표시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비진이 표시는 일단 조문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거기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면 요 조문을 일단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자입니다.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효력이 있다. 결국 뭐라는 겁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유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무효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그러나 뭐 어떻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올 겁니다. 요거 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요 표현들이 앞으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해서, 자, 그러면 알았거나 할 때 알았다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왜 법에서 알았다 몰랐다는 뭡니까? 선의, 악의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다라는 거 요거는 악입니다. 그리고 자, 이를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주의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요래하기도,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요래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 요게 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자, 요런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요거를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요래 표현합니다. 요런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 즉 전항, 요거 1항에 나오는 의사표시의 무효, 요거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요래 나옵니다. 요게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요쯤 해놓고 우리 진이 아닌 의사표시 혹은 비진이 표시, 요거는 요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왜 우리 실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거 한번 생각해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 커피를 이제 뭐 점심 식사하고 커피를 한 잔씩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번번이 여러분이 계속 산 겁니다. 계속 그래 사가지고. 근데 자, 하루는 제가 이제 계속 얻어먹으니까 미안도 하고, 그리고 뭐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걸 툭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주문하고, 자, 이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쓱 뽑는데 제가 뭡니까?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겁니다. 그럼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저의 의사, 제 의사는 자, 혹은 뭐 의사 혹은 생각, 진이 요래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의 의사는 커피를 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얘기 한번 툭 던지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계산할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살 생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표시 행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아이고 제가 계산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얘기를 마치 예, 내가 살게 해서 이렇게 표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체면치레 하려고. 예?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체면치레로 그래. 아, 실제로는 살 생각도 없는데, 아, 오늘쯤 해가지고는 그래, 요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계산할게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뭡니까? 결제를 가가지고 카드를 씩 내밀다가 카드를 쓱 주머니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 의사표시는 제가 내 진위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내 진위는 살 생각이 없는데 표시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다라는 겁니까? 유효다. 됐죠? 예, 그래서 요게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 분위기상 제가 어이구 제가 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이구 제가 살게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카드를 씩 주머니에 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오늘 액땜했다 치자 해가지고 예, 이제 카드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다음날 또 커피를 먹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계산해가지고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계산하려고 이제 카드를 내면 제가 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자, 오늘도 내가 살게요. 해가지고 하루 확 내면서 내가 살게요. 카드 넣으세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또 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도 뭡니까? 열받아갖고 내가 살게요. 카드 넣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카드 주머니 실 집어넣으면 뭡니까? 또 제가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뭡니까? 아하, 저 인간 어제 사가지고 열받았구나. 살 생각도 없는데 어제 괜히 사가지고 열받았구나. 예, 그래서 제가 살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뭡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게요라는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이행전이 무효는 제가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게 비진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체면치레 하는 거 정도. 체면치레로 그냥 말로 예, 진짜 립서비스 한번 쓱 던져놨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그냥 그거를 진짜로 알고 그냥 예, 행동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바가지 한번 쓰는 거죠. 뭐. 됐죠? 그게 비진위 표시다라는 거. 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일단 효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조문은 고려 봤으면 됐고요. 자, 43페이지 오십시오. 자,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는 비진위 표시에서 나오는데 자,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32회 때 나오고 35회 때 나오고 해서 예,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듬성듬성 출제가 되는데 예, 참고 삼아 작년에 나왔으니까 야는 한 몇 년 동안 또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문 봤고요. 밑에 판례 해가지고 자, 판례 비진위 표시에 있어 진위의 의미에서 자, 밑줄 하나 쳐볼까요? 1번 판례에 비진위 표시에 있어 진이란 해서 자, 진이란 해가지고 두 줄을 밑줄 칩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요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자, 비진위 요 판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비진위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걸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줄을 밑줄 치시고 두 줄을 밑줄 치시고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특정 그거를 동그라미 하시든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온 진정 그거를 동그라미 하든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진이 어이구 진정이 아니고 비진위 표시를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요래 섞어냅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앞뒤를 그렇게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를 하십시오.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44페이지 가십시오. 자, 3번의 밑에입니다. 3번의 효과에서 양괄로 1번 원칙 유효라고 되어 있죠. 그거 밑줄 하나. 자, 원칙 유효. 밑줄 하나 하시고요. 밑에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뒤에 즉 표시주의를 취한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원칙 유효다라는 거 그거 하나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 생각도 없이 인사치료, 체면치료 하려고 뭡니까? 아이고,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살게요 라는 의사표시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말입니까? 무효라는 말입니까? 유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갑니다. 45페이지 보시니까, 자, 이제 양괄로 2번에 예외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그거 밑줄 하나 치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는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두 줄을 밑줄 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위 표시는 무효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두 줄을 밑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 요거는 이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바꿔 나오더라도 요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밑줄 쳐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46페이지 갑니다. 자, 4번에 적용범위 해서 나옵니까? 예, 적용범위. 거기 보니까 양괄로 2번에 가족법상행위, 그리고 3번에 주식인수의 청약, 4번에 공법행위에서 제목에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제목에 전부 다 밑줄 하나씩만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제목에 가족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밑줄 치시고 뒤에 제목 뒤에다가 요렇게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가공주 요겁니다. 가족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요것들은 예, 비진위 표시에 관한 민법규정 적용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해놓고요. 자,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거는 마무리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B라는 사람이 자꾸 A한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해서 이렇게 계속 청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은 B하고 결혼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나는 당신과 결혼 안 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얘가 뭡니까? 표시행위를, 자, 나는 당신과 결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자꾸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B라는 애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A라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여자는 흥분을 하면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B가 와가지고 아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해가지고 하니까 자, A가 그 소리를 듣고 뭡니까? 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당신과 결혼 안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을 안 자에서 흥분을 해가지고 뭡니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안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긍정. 됐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리고 자, 불일치한다라는 사실 얘가 뭡니까? 아이고 더듬었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우리 민법 107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전형적인 비진위 표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 표의자가 알고 한 경우도
비진이 표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안이니까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난 당신 결혼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저 여자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재산상 행위들, 우리가 보는 재산상 행위들, 재산법상 행위들은 자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만 감수하면 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족법상 행위들은 당사자 이외에 자식들도 생기고 주위에 일가 친척들도 생기고 처가 식구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엮이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래 돼 버리면 아이고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우리 민법 107조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가족법상 행위는 이처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아예 무효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걸 방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 가족법상 행위 해가지고 자 이제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신분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법상 행위를. 그래서 뭐 가공주 외화도 좋고 신공주 외화도 좋고. 그래서 자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기 때문에 107조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인수의 청약 요거도 자 우리 보십시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주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주 몇백만 주가 발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주식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하는데, 근데 이 주식 인수를 하는데 자 누구는 뭐 의사 표시가 불일치를 알았고 몰랐고 해가지고 누구는 무효 누구는 유효 누구는 취소 이래 돼 버리면 법률 관계가 또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상법에서 뭡니까? 자 진짜 주식 인수할 의사도 없이 주식 인수 내가 하겠다, 즉 내가 주식 청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뭐다라는 겁니까? 유효.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사정 다 봐줘버리면 회사가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 마지막으로 공법행위란 말 나옵니까? 공법행위 양괄로 4번에 그러니까 공법행위에도 비진위 표시 규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 공법행위가 밑에 그 판례입니다. 제목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 면직이 된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107조가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건데 107조 적용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결론인데,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사법상 행위는 요겁니다. 사법은 대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뭐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들, 그거를 사법이다라고 불렀고요. 공법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에 소위 말해 상하관계, 불평등 관계, 지배복종 관계,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들이 공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에서 법률, 즉 사법상 법률 행위를 사법행위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공법관계에서 법률 행위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공법행위. 그러면 공무원이 자 사표 던졌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럼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표 던지는 행위, 이거는 지 친구한테 사표 던집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에다가 사표를 제출하는 겁니까? 지 근무하는데.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이것도 뭡니까? 공법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데, 자, 요 공법행위, 요거는 요게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혹시 전두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래서 걔가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두환 시절의 얘기인데, 여기서 할까요, 그냥? 자,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근데 하루는 출근하니까 자기 상사 B가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전두환이가 니 싫단다. 옷 벗고 나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한이 성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싫어요. 안 나갈래요. 이래 버티면 삼천교육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천교육대 끌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두환이가 하여튼 그 대통령 되기 직전인가 직후인가 해가지고 한 1980년도쯤 해가지고 하여튼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뭐 정화 작업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삼천교육대도 막 보내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대량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 해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지금 사직서 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사직서 안 내면 진짜 삼천교육대 끌려갑니다. 그래서 뭐 진짜 연락에 고생하고 잘못하면 죽고 거기서 이제 사직서 내고 집에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뭡니까? 아이고 알았다. 내가 사표 쓸게 해서 사직에 표시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 1980년도에 공무원들이 많이 해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7년 해먹고 지치고 노태우 5년 해먹고 해서 92년도에 이제 대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YS가 근데 김영삼은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그럼 전직 대통령들은 그 소위 말해 김대중 다 죽었습니까? 저는 왜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YS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나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내 사직서 제출하는 내용이 그거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복직시켜 주세요 해서 자 이렇게 소송을 정말 많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민법 판례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냐라고 하면 한 10년 전쯤에 야가 사고 쳐나갔고 전두환이가 사고 쳐나갔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직할 의사도 없는데 내가 사직 썼다. 그러니까 이거 의사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거는 자 내가 이 불일치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사직할 의사도 없는 사람 사직 쓰라 그랬고 내가 쓰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유효 아닙니까? 다만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요거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A는 이래 주장하는 겁니다. 야가 시켰지 않느냐? 아침에 출근하니까 시켜갖고 내가 사직 쓰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야 알았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비진위 표시에 요 규정 단서가 적용이 돼서 이거 무효다라고 이래 주장한 겁니다. 사직서 제출행위가 무효니까 나 복직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래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직이 된 사람, 해직이 된 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뭐 몇백 명 해서 몇천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몇백 명 가까이가 확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야가 소송해서 이기면 다른 공무원들, 그때 사직서 제출한 공무원들도 다 우리도 해주세요 해서 다 소송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돼버리면 그 사람들 다 복직시켜야 되는데 한두 명 같으면 복직시켜주고 어떻게 무마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를 들자면 6급 하는 즉 A가 6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잘린 상태에서 그때 안 잘리고 있는 7급 야는 10여 년 동안 놀았겠습니까? 올라갔겠습니까? 이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돼버리면 이제 지금 이런 사람은 와도 자 그럼 야 10년 뒤에 그래 니 복직해라 해서 복직시켜줄 때 자 10년 지나서 4급으로 복직시킬까요? 아니죠. 6급으로 복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돼버리면 종래에 지 밑에 있는 부하가 뭡니까? 지 상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개판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안타깝지만 네 같은 애가 하도 많아갖고 다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든지 불일치하든지 그냥 뭡니까? 유효다.
앞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지 마라. 예, 네가 사직서 제출하는 행위는 유효다. 그래서 그냥 끝 요래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의 공법상 행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공법행위에서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형식성을 강조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법행위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그냥 뭡니까? 유효. 됐죠? 예, 그래서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뒷얘기는 어떻냐라고 하면 그래 이 사람들이 복직된 사람들이 그때 판결을 통해 복직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별도의 법을 만든 겁니다. 1980년 뭐 해직 공무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가 그걸 만들어 갖고 그게 6급인가 5급인가 기준으로 해서 그때 80년도에 잘릴 당시에 5급 이상은 예, 복직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만 해주고 끝냈고요. 5급 이하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복직을 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시켜줬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복직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주 이거는 예, 비통 착사강 이 규정이 적용이 아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했으면 됐고요.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107조 비진의 표시. 자, 요거는 요 세 개를 좀 정리를 하십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정리를 한 첫째. 효과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즉 상대방이 진이 아님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자, 비진의 표시에서 자꾸 진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이. 자, 요거는 자,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입니까? 진정입니까? 자, 아까 우리 밑줄 칠 때 특정입니까? 진정입니까? 특정입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 이 같은 진짜 돌림이네. 야네 이래가면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세 번째. 자,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세 개입니다. 가공주해서 가족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쇄청약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공주 이거는 107뿐만 아니라 108, 109, 110 다 똑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가공주는 공통이다라는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자, 됐고. 자, 요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는 통정허위표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통정허위표시 혹은 허위표시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도 알고 더불어 상대하고 뭡니까? 짰다라는 겁니다. 짰다. 그거를 통정 내지 통모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정허위표시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통정허위표시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교재 밑줄부터 한번 치고 오시도록 합니다. 자, 통정허위표시. 자, 그거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양괄로 1번입니다. 의입니다. 의의 두 번째 줄 예를 들면 해서 나옵니까? 그래서 자, 그 예가 요 예입니다. 근데 통정허위표시 요거는 주로 나오는 게 사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례 문제인데 그러니까 통정허위표시는 요 예를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서 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두는 경우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데 이제 요게 요 예입니다. 그래서 요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봐놓고 그리고 통정허위표시는 자, 양괄로 3번의 효과입니다.
효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사이 효과에서 기억인데요. 그 기억, 그거는 세 줄 다 밑줄 치십시오. 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아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된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세 줄을 밑줄 쳐 놓으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넘어가서 니은입니다. 니은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에서 요것도 두 줄 밑줄 칩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뭐 제406조의 요건에 해당되면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밑줄. 즉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 밑줄 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나오는데, 예, 동그라미 2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나오는데, 예, 그거는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별표 하십시오. 이거는 다 밑줄을 쳐야 되는데, 그냥 요거는 다 밑줄 쳐버리면 예, 너무 복잡해지니까 앞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별표 하십시오. 그래서 예, 동그라미 2번이 요겁니다. 이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랑 요겁니다.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요게 예,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인데, 요게 아까 107조 비진이 표시에도 똑같은 조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예,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 오셔서 자, 심화해가지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해당 여부란 말 나옵니까? 거기에 1번에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 2번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나오는데, 예, 시험은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그거 2번 앞에다가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에서 그거 앞에다가도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뭐 4번 해가지고 적용 범위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동그라미 2번만 한번 보십시오.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108조가 적용이 안 된다. 아까 107조에도 이 말 나왔죠. 그러니까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107조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거 나왔는데, 예,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가공주, 가족법상행위, 공법상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이거는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 놓으십시오. 요 정도 해 놓고, 자, 조금만 쉬시고 이제 밑줄 친 내용 요 쭉 정리하고 고래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조금만 쉬고 가시죠.